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규제를 풀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규제가 풀린 첫날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장 집을 사라는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규제가 다 풀린 거죠? 네네. 첫날.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뭐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서 이제 기대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매물을 회수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호가를 올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데 거래에는 영향 줄 정도는 아니고요. 좀 뭐 아직 규제에서 남아 있는 강남 지역에서도 다음에는 우리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문의도 좀 들어오고 매물도 좀 회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또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좀 사라지면서 이제 이 분양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이 네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보다는 오히려 분양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12월 21일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 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매매 시장은 한번 혜택을 받았고요. 이번 내용을 보게 된다면 분양 시장은 옥죄였던 중도금 대출이 이제 전면 해제가 됐고요. 여러 가지로 뭐 전매 제한도 풀렸고 전매 제한도 거의 10년에서 3년 정도로 풀렸고요. 실거주 의무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입주하면은 실거주를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전세를 못 주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청약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매매보다는 분양 시장에 조금 더 숨통이 튀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영끌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이제 많이 돈을 끌어서 샀던 지역이 이른바 노도강 지역인데 좀 분위기는 안 좋죠. 노도강 지역들은 아무래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강남권은 사실 10%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노도강 지역은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예. 1차 지지선 이하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완화 효과가 일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규제도 풀리는데 매물을 좀 회수하거나 좀 기다려 볼까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요. 네. 매수,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은 사실 강남권은 아직도 접근 대상이 아닌데 노도강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규제도 풀렸는데 이제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거래가 늘어난다면 노도강부터 먼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어졌던 지역부터 조금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 둔촌주공 얘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둔촌주공. 사실 이번 대책을 이제 제가 발표를 보면서 네. 둔촌주공 때문에 발표된 거 아닌가 하는 아하. 생각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둔촌주공 계약일이 1월 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제 풀어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둔촌주공에 아예 자금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청약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청약을 하신 분들은 자금력이 되고 계약을 할 생각은 있는데 걸리는 게 있죠. 84제곱미터 전용 84초과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실거주 요건 2년이 들어가고 그렇죠. 최대 전매 제한 또 8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이제 살펴보면 계약을 해야 될까? 이런 분위기에 8년 전매 제한 너무 부담스럽고 또 실거주도 2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거나 전세가 안 나가면 실거주 못 하게 되는데 과연 괜찮을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려운 것을 긁어줬기 때문에 계약률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둔촌 지역 주공 지역을 좀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39주 만에 이제 하락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네네. 이게 왜 줄었을까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74% 하락이었는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0.67%로 하락이 반전이 된 건 아니고요. 하락 속도가 좀 늦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조사가 이번 주에 조사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효과는 작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 효과가 지금이 반영이 된 거고요. 이번에 규제 지역 풀었는 효과는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그 하락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주 정도 한 번 더 지켜보고 효과가 있는지를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규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무리해서 집 사면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그거 아니다. 이 그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명확히 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 하락 속도를 보면 최근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락 속도를 보면 과거 3년 정도 떨어진 가격 수준 정도를 거의 3개월, 4개월 만에 떨어졌거든요. 빠르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올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집값 상승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예.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면서 우리 내수 경제에도 좀 위험한 신호가 줄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까지 불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아니야. 많이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락 속도를 늦추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번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도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DSR 규제도 남겨뒀기 때문에 네. 여전히 핵심 지역들은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신호, 반등이 온다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저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고 지금 정도 내용을 가지고 사실 매수자들은 아직도 금리가 높아. 지금 가격도 많이 안 떨어졌잖아라는 관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뭐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즉 뭐 내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빌리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강남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으니까 좀 매매를 좀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일부 지역에서 현금 부자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선 오히려 싸게 매물을 이른바 줍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요.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매입을 해서 줍줍이라고 하죠. 매입했다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보면서 시세 차익까지 얻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지금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을 보면 금리 인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대출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현금 능력이 있는 분들도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관망을 하고 있는데 기회는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되었고 향후에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게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현금 보유자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속도 조절 또 규제 완화도 계속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규제할 것은 또 규제를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지역이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선 벗어났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결국 풀립니까? 집값 하락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규제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하락을 한다면 토지거래가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압구정하고 대치하고 잠실 쪽에 남아 있는데요. 토지거래하고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실거주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빨리 떨어진다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없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아마 다음 순서로 풀릴 것 같고요. 예. 강남 남아 있는 3구나 용산구도 풀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신호를 줘서 또 거래가 늘어나고 집값이 또 반등을 한다면 토지거래가 안 풀어줄 거고요. 강남 3구도 생각보다 늦게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이 집값의 하락을 막는데. 저는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제 통계에서도 보듯이 하락 속도는 완만해지는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늦어지고요.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판을 해서 혹시라도 이게 뭐 반전이라든지 다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추이 자체는 여전히 하락 추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오르고 있는데 네. 정말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 못 냈던 사람이 네. 이제 기회가 왔는데 DSR 규제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또 못 사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좀 풀어줘라. 이건 어떻습니까? DSR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제 당분간은 안 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해 보면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소득에 비례해서 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DSR을 풀어주게 된다면 소득 그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LTV를 늘려줬기 때문에 네. 능력이 되는 분들은
주택 구입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성급하게 DSR까지 풀어주는 건 혹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대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임대차 시장은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임대차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야만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월세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전세 약세 현상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집 사야 됩니까?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혼인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자금력은 되는데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물건, 1차 지지선 정도의 매물인데 규제가 풀린 지역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필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2020년, 2021년에 막 연끌하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잖아요. 네. 지금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혹시라도 지금이 줍줍 기회가 아닌가 해서 좀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드립니다. 혹시 갈아타는 건 어떻습니까? 상급지, 그러니까 네. 자금력이 되는데 내가 내 집 하락 속도보다 상급지,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풀렸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 강남에 갖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강남 3구는 불패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금 더 확실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저는 반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이 이제 늦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오를 때는 먼저 오르고요. 네. 내릴 때도 늦게 떨어지지만 불패의 말은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 2010년도, 12년도 하락기에도 강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대 50%까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불패시나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요.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면 강남에 사셔도 되겠지만 똘똘한 한 채, 강남은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오직 강남이라고 해서 고집을 하고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가 풀린 첫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